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료 IT 공학과 인체생리학 과목의 근육과 운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질긴 힘줄이 뼈와 연결되어 있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 뼈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육에는 구조, 수축성, 조절 기전에 따라 골격근, 평활근, 심근의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인체생리학 11장 근육과 운동에서는 골격근을 중심으로 근육의 구조, 수축, 심근과 평활근의 성질, 그리고 운동이 신체 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인체에는 약 600개 이상의 골격근이 있으며 체중의 40%에서 45%를 차지합니다. 하나의 골격근은 수천 개의 근육섬유와 이를 결합하는 결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섬유는 골격근의 기본 구조 단위이며 근육섬유라고도 칭합니다. 근육섬유는 근섬유막에 의해 하나의 독립된 세포로 외부와 경계를 짚고 있으며 이를 근초라고 합니다. 근섬유의 구조는 뉴런의 축삭돌기와 비슷하고 흥분과 전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초의 일부분은 근섬유 내부로 깊숙이 함립되어 T세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초에서 발생하는 흥분성 변화가 T세관을 따라 근섬유 내부로 쉽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근초의 내부에는 세로 형태로 근원섬유가 배열되어 있고 이 사이를 세포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금형질이 채우고 있습니다. 근세포 내의 그물 모양의 물질 운반에 통로 역할을 하는 근형질 내 세망을 근소포체, 근정그물이라고 합니다. 근원섬유에는 크고 작은 두 가지 근필라멘트가 있고 한 개의 굵은 필라멘트 주위에 6개의 가는 필라멘트가 둘러싼 구조입니다. 굵은 필라멘트는 무거운 분자량의 단백질이 미오신으로 한 쌍의 무거운 사슬과 두 쌍의 가벼운 사슬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가벼운 사슬은 2개의 구형으로 미오신의 머리 부분을 이루는데 여기서 구형의 머리 부분에는 액틴 결합 부위와 ATP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미오신은 액틴에 결합시키는 교차다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는 필라멘트는 액틴, 트로포미오신, 트로포닌이라는 세 가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구형 단백질인 액틴은 미오신과 결합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지만 평상시는 트로포미오신에 의해 덮여 있어 상호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트로포미오신은 필라멘트 형태의 단백질로 안정 시에는 액틴에 있는 미오신 결합 부위를 덮고 근육 수축 시 트로포미오신은 액틴과 미오신이 만날 수 있도록 결합 부위를 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트로포닌은 3개의 구형 단백질 복합체로 트로포미오신 위에 일정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트로포닌 T는 복합체를 트로포미오신과 결합하게 하며 트로포닌 I는 액틴과 미오신의 작용 방해, 트로포닌 C는 트로포미오신을 이동시켜 액틴이 미오신 머리 부분과 결합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절내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Z선과 Z선 사이를 근절이라 하는데 이는 근섬유의 길이를 따라 2개의 Z선에 의해 구분되는 근소축의 기본 단위입니다. 현미경으로 관찰 시 어둡게 보이는 A대는 교차다리를 형성하는 부분이며 A대의 양쪽 옆에 위치하며 현미경상 밝게 보이는 부분이 I대입니다. 근절의 중앙에 있으며 가는 필라멘트가 없어 교차다리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이 H층입니다. M선은 근절내 굵은 필라멘트의 중앙의 단백질 필라멘트에 의해 형성됩니다. 다음은 골격근 섬유의 종류입니다. 골격근은 종류에 따라 외관의 색으로 구별이 가능한데 육안으로 보았을 때 붉은색은 적근, 흰색은 백근, 중간색은 중간근으로 분류됩니다. 적근은 자세 유직은 느린 연축 섬유라고도 불리며 포유류의 골격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피로해지지 않으며 오랫동안 수축이 가능합니다. 백근은 빠른 연축섬유라고 하며 피로해지기 쉽고 단거리 달리기, 역도, 투포환 등 순간적인 힘을 쓰는 선수들에게 유리한 근육입니다. 한 개의 신경세포가 지배하는 근육섬유의 수를 신경지배 비율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작을수록 정교한 운동을 하고 클수록 거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신경의 섬유가 근섬유에 가까이 접하게 되면 먼저 수초가 없어지고 근섬유의 표면에 인접한 신경섬유의 끝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를 축삭 신경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파는 축삭 종말이 접촉하는 근섬유의 근막에 함몰되어 막이 두꺼워진 것을 의미하며 신경 종말과 종판 사이 조직에 깃쳐 있는 부위를 신경근접합부라고 합니다. 신경 섬유를 따라 흥분이 신경 종말까지 전도되면 소포 속에 저장되어 있던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 신경 종말과 종판 사이 좁은 간격으로 확산, 유출됩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근육의 수용기, 아세틸 복합체를 형성하여 종판의 막에 대한 이온의 투과성을 높이며 막의 탈분극을 일으키고 흥분을 근섬유에 전달하게 됩니다. 근수축 시 근육 길이의 단축은 근절이 짧아진 결과입니다. 이는 수축 과정에서 액틴 필라멘트가 미오신 필라멘트의 중앙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중첩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수축 홀주설이라 합니다. 미오신이나 액틴 필라멘트 그 어느 것도 길이가 짧아지지는 않고 A대의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 I대의 길이는 점점 짧아집니다. 골격근의 흥분, 수축기 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뉴런을 통해 신경흥분이 신경근접합부에 도달하면 신경 종말의 소포에 저장되어 있던 아세틸콜린이 확산된 후 근초의 아세틸콜린 수용기와 결합합니다. 근육세포막에 활동전압이 퍼져나가게 되고 T세관을 따라서 전도됩니다. T세관을 따라 활동전압이 전도되면 근형질 세망에서 칼슘 이온이 유리되어 근섬유 세포 사이의 액체로 이동하고 세포 사이의 칼슘 이온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트로포닌은 칼슘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결합됩니다. 이후 트로포닌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트로포미오신을 액틴의 사슬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트로포미오신이 액틴의 사슬 안으로 들어가므로 액틴에 있는 결합 부위가 노출됩니다. 이때 고에너지 미오신 머리와 액틴이 교차 다리를 이루며 결합하고 가는 필라멘트와 굵은 필라멘트가 서로를 잡아당겨 장력을 만들게 됩니다. 이 단계 동안 ATP가 ADP 플러스 인산으로 가수분해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차 다리가 끊어지면 새로운 ATP 분자가 미오신머리와 결합하여 새로운 주기가 시작됩니다. 교차 다리 주기는 칼슘 이온이 트로포닌 C와 결합하는 간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활동 전압이 끝난 이후에 칼슘 이온은 능동적 이동에 의해 근형질 세막 내로 이동되고 칼슘 이온은 수축 교환의 조절 인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트로포미오신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고 미오신과 액틴은 이완 상태로 됩니다. 이런 근수축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ATP입니다. ATP가 가수 분해되어 ADP로 되면서 유리되는 에너지는 근필라멘트의 수축기 전에 이용됩니다. ADP는 아틴 포스포키나제라는 효소에 의하여 ATP로 재합성됩니다. 근육세포는 제한된 양의 ATP를 저장하고 있고 운동 시 근육 내에 저장된 ATP가 3에서 5초 만에 고갈되면 수축을 위해 필요한 ATP를 얻어야 합니다. 이 방법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크레아티닌산으로부터 ATP를 얻습니다. 둘째, 호기성 과정으로 산소를 소비하는 영양소 해상 화적 인산화 반응으로 ATP를 형성합니다. 셋째, 혐기성 과정으로 젖산을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 ATP를 얻습니다. 근수축 시 생성되고 소모되는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되는 물질엔 젖산, 탄산가스, 무기인산염이 있고 소모되는 물질에는 ATP, 당원, 산소 및 유기인산염이 있습니다. 격심한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호기성 대사만으로 근육이 요구하는 ATP의 양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혐기성 과정과 크레아틴인산으로 ATP를 추가 공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혐기성 대사를 할 때 우리 몸은 산소 결핍을 발생시킵니다. 운동 시 부족했던 산소를 운동이 끝난 후 휴식 시간에 산소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를 산소 부채라고 합니다. 산소 부채는 일반인은 약 5에서 6리터, 운동선수는 약 10리터 정도입니다. 골격근이 장시간 활동하게 되면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피로의 원인은 복합된 현상입니다.
근세포의 혈액 공급 중단, 아세틸콜린의 중단, ATP의 불충분한 생성, 젖산의 축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젖산은 근육의 pH를 산성화하여 효소의 활동을 저하시켜 피로를 증가시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피로해진 근육에 축적된 젖산은 분해되고 다시 수축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음은 근수축의 역학입니다. 근수축의 종류에는 연축, 강축, 긴장, 강직, 등장성 수축과 등척성 수축이 있습니다. 연축은 근육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가했을 때 일어나는 1회 수축 이완 과정을 말합니다. 연축의 시간적 변동 그래프를 연축 곡선이라 하는데 연축 곡선에는 잠복기, 수축기, 이완기의 3단계가 있습니다. 잠복기는 자극을 준 순간부터 근육이 수축을 시작할 때까지의 전기적인 현상입니다. 수축기는 잠복기에 이어 근육이 실제 수축이 지속되는 시기로 연축 곡선이 최고점을 이룰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시기인 이완기는 연축 곡선이 다시 강하여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1회 연축의 소요 시간은 약 0.1초입니다. 다음은 강축입니다. 강축은 근육에 적당한 시간 간격을 주고 자극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연축이 합쳐져 큰 힘과 지속적인 수축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강축에는 자극이 가해지는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수축 상태가 달라지는데 자극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연속해서 가할 때 완전 강축, 자극 빈도의 시간 간격이 좀 길어지면 불완전 강축입니다. 즉, 강축은 처음 자극에 의해서 생긴 연축이 이완하기 전에 두 번째 연축이 시작하여 수축이 가중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음은 긴장입니다. 긴장은 생체 골격근은 중추신경으로부터 오는 흥분을 받아 항상 약한 수축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긴장은 신체의 자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직입니다. 강직은 골격근의 병적 상태로서 활동 전압의 발생 없이 강축이 일어나는 비가역적 강축 현상입니다. 강직이 일어나면 근육 실질의 파괴를 수반하고 근육은 굳어 죽게 됩니다. 강직에는 단백질 편성에 의한 열강직, 근육이 물속에 있을 때 일어나는 수분강직, 근육이 죽었을 때 ATP 결핍으로 나타나는 사후 강직 등이 있습니다. 강직은 근육이 과도하게 피로할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장성 수축과 등척성 수축입니다. 등장성 수축은 근육의 한 끝을 고정하고 다른 끝에 여러 가지의 무게를 달아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하였을 때 일어나는 수축 현상으로 근육의 길이는 짧아지나 장력의 변화는 없는 수축 현상입니다.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걷기 위해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등척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를 일정하게 양 끝에 고정하고 근육을 자극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근육이 자극을 받아 수축하지만 물건을 잡고 있는 한 부분은 움직이지 않게 되며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 장력은 변하는 수축 현상입니다. 물건을 들고 있을 때나 건물 벽을 향해 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근육에는 부하, 속도와 길이, 장력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부하, 속도 관계입니다. 근육의 부하가 크면 근수축 속도는 느려집니다. 부하가 없을 때 근수축 속도는 최대가 되며 단축되는 속도는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합니다. 다음은 길이, 장력 관계입니다. 근수축으로 발생되는 장력은 수축 전 근섬유 길이의 정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다음 그림의 길이 장력 곡선을 보면 가장 강력한 장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근섬유의 길이가 안정시의 길이일 때 나타납니다. 다음은 골격근의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경련입니다. 근육경련은 통증을 수반하는 불수의적인 근수축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급격히 수축하는 현상입니다. 근육의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또는 신경계로부터의 자극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흔히 종아리, 대퇴, 넓적다리, 둔부, 엉덩이 근육에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저칼슘성 테타니입니다. 세포 외에 존재하는 칼슘이 아닌 근장금을 내의 칼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장금을 낼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불수의적으로 태탄 이성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근이양증입니다. 근이양증은 근육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질환으로 근섬유가 퇴행되는 질환입니다. 네 번째는 중증 근무력증입니다. 극도의 근육 약화가 일어나는 만성 질병으로 근육세포막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기를 차단함으로써 아세틸콜린에 대한 금섬유의 민감성을 감소시키는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골격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골격근, 심근 및 평활근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심근의 미세구조 및 수축 기전의 특징입니다. 심근은 맹문근이지만 골격근보다 원형질이 많고 근원섬이나 근형질 세망은 적습니다. 심근의 연축은 가중되지 않아 강축 현상을 쉽게 볼 수 있고 골격근과 같은 수축 기전을 갖습니다. 심장근은 세포 외액으로부터 들어오는 칼슘 이온을 이용한다는 점이 골격근과 다른 점입니다. 심근은 자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근육들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음은 평활근의 미세구조 및 수축 기전의 특징입니다. 평활근은 횡문 구조가 없고 근세사 배열이 없으나 두 종류의 근세사는 있습니다. 액틴, 미오신 및 트로포미오신은 갖고 있지만 트로포닌은 가지고 있지 않고 대신에 캄모들린이라는 칼슘이온 결합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축은 느리고 지속적이며 쉽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축, 이완에 약 30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며 장시간 동안 동일한 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요구가 낮고 대부분의 ATP는 혐기성 대사를 통해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시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순환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고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적혈구수와 백혈구수가 증가되며 혈색소도 평상시보다 5에서 10% 정도 증가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운동 중에는 산소의 공급과 이산화탄소의 제거를 증가시키기 위해 폐환기가 증가합니다. 운동 중 폐환기량의 증가는 산소 소모량의 증가와 비례합니다. 운동 직전과 운동 시작 시에 나타나는 환기 증가의 일부는 대뇌의 운동 피질에서 직접 호흡 중 줄을 자극하는 신호가 보내집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는 근육의 수축과 사시의 움직임으로 인해 관절과 근방추의 고유 수용기를 자극하고 그 구심성 신호가 호흡 중 줄을 자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분비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코티졸은 당신생과 지방산 동원의 역할을 갖고 있으며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 등과 함께 심한 운동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정한 운동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과 주체 회로계가 큰 역할을 합니다. 운동으로 인한 또 하나의 기술 향상은 조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력의 향상은 행위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운동은 중추신경계의 촉진과 억제 및 협응력을 길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훈련에 대한 근육의 적용입니다. 만약 근육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육은 뼈처럼 위축될 것입니다. 반면에 규칙적인 평생 운동 프로그램은 몸 전체를 가능한 최대의 수준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에서 결합 조직의 양은 증가하고 근육 조직의 양은 줄어듭니다. 이에 대한 훈련이 있는데 저항 훈련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지구력 훈련은 근육 내 모세혈관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은 노화로 인간 근육량의 감소 등 근육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체생리학 근육과 운동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